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의리의 좋아요와 하이프 부탁드려요. 이번 시간에는 지가 빠진 시궁창에 친구까지 끌어들이려고 발악하다가 손절당한 그런 아짐에 때려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: 지 스스로 시궁창에 기어 들어간 친구가 갑자기 내 원망을 하네? 야, 이 거지 같은 년아, 그 결혼을 내가 시켰냐? 내가 등 떠밀었냐고. 원제: 힘든 결혼을 한 친구랑 손절을 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 싱글 여자입니다. 제목처럼 제가 어떤 친구랑 손절을 했는데요.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. 뭐 조언 같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. 이 친구는 약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작년에 아이를 낳아 육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. 학창 시절부터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최근 제 험담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정확히는 2달 전부터 그랬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무리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대충 알고만 지내는 동창들한테까지 무차별적으로 제 험담을 한 거였어요. 주요 내용은 제가 염치가 없다 이건데 이게 참 웃기거든요. 그러니까요, 얘가 좀 많이 뚱뚱합니다. 그래가지고 평소에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많은 친구인데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출산할 때를 제외하면 꾸준히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번 해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는 친구예요. 항상 그랬어요. 뭘 먹어야 살이 빠질지를 연구하고 그 고민을 저한테 다 털어놓곤 했습니다. 그러다가 한 3개월 전에 무슨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다며 그걸 같이 하자는 거예요. 뭐 운동도 시켜주고 식단 관리랑 뭐 여러 가지 점검을 해준다 이럽니다. 근데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. 안 될 것 같다고 했죠.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 친구가 이 쓴이한테 그 비용을 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. 사실 저는요, 저 혼자 벌어 딱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인데, 보험이랑 적금이랑 집세랑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한 달 내내 남보다 조금 더 빠듯하게 살아야 됩니다.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, 또 제가 다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저 혼자 제 몸 하나 겨우 지키면서 살고 있죠. 그래서 연애도 포기, 결혼도 포기,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조금 나은 게 결혼하기 전부터 얘네 부모님이 많이는 아니지만 뭐 집세, 월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. 거기다 얘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바로 차를 사는 바람에 몇 년 동안 돈을 못 모았어요. 맨날 할부 나가니까. 그래서 얘 결혼 당시 기준으로 경제 상황이 저하고 비슷합니다. 그래도 친구 부모님이 결혼 비용 일부를 도와줬기 때문에 어찌어찌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얘 말로는. 뭐 제가 봐도 그랬고요. 여하튼 저는 이 친구 결혼하기 전 얘 남편감을 처음 봤을 때 어우 너무 쎄한 거야. 그래서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바로 말렸어요. 왜? 친구도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 남자는 그런 제 친구보다 훨씬 더 없고 그냥 답도 없는 인간이었거든요. 제 친구 부모님 아니면 살림도 못했을 형편이었어요.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결혼을 했어요. 그리고 곧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임신을 하나 싶더니 아이를 낳더군요. 근데 이게 아이를 키우면 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. 웃기는 게 벌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돈은 자꾸만 들어가니까 친구가 이걸로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. 얘네 신혼집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요. 그래서 제가 자주 갔는데 가면 얘 먹을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제가 밥을 만들어 갔습니다. 뭐 친구로서 좋은 거 많이 사주고 싶지만 저도 워낙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따뜻한 밥이라도 해 먹여야지 이런 마음에 갔던 거예요.
참고로 저는요, 어렸을 때부터 늘 스스로 해먹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냥 뭐 김치랑 계란, 묵국 하나만 있어도 만족을 해요.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늘 찐밥을 해 먹었는데 이 친구는 먹는 걸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뚱뚱하니까 항상 배달 음식만 시켜 먹거든요. 여하튼 이런 와중에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밥 챙겨 먹는 게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얘네 엄마가 못 오는 날은 제가 가서 밥을 해주곤 했죠.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있죠. 그걸 거절한 뒤로 얘가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. 제가 먼저 톡을 보내도 마찬가지 답을 잘 안 합니다.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.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야, 나 다이어트 급한 거 너 알면서 같이 왜 안 해주냐? 가까이 사는 친구가 너뿐이라 너랑 해야 좋은데 네가 안 해주면 난 어쩌라고? 나 혼자는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? 막 이러는데 진짜 황당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저체중이었어요. 말랐다고. 일단 입이 짧은 편이기도 하고 워낙 집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뭐든지 배부르게 먹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체중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. 영양실조라고 뭔 다이어트야 내가. 그래가지고 야 너야말로 왜 그러냐. 나 저체중인 거 알면서 같이 다이어트 하자는 게 말이 되냐? 이렇게 따지니까 뭐? 이게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뭐 식단 관리도 해주는 거래요. 그러면서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 저는 필요가 없는 게요. 왜냐? 저희 엄마가 저 학창 시절 내내 아침을 만들어 먹였고 하다못해 맨밥에 김치뿐이라 해도 반드시 따뜻한 밥을 해 먹였어요. 저도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비록 뭐 먹을 게 좋은 게 없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몇 숟가락은 반드시 꼭 해 먹습니다. 이미 아침 저녁으로 제 손으로 스스로 밥을 해 먹고 또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 먹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인데 이런 제가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그 식단 케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. 난 오히려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뭔 소리냐? 나는 그것도 필요 없다. 이렇게 말을 했더니 뭐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가 있냐며 친구로서 너무 서운하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서로가 약간 감정이 상하고 어색해져서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이때부터였어요. 주변 친한 친구들한테 그렇게 제 험담을 한 겁니다. 뭐 친구를 위해 프로그램을 같이 해줄 정도의 돈도 없는 년이다. 인간이 저렇게 공상 가질 수가 없다. 평소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 힘들 때 모르는 척하는 염치도 없는 년이다. 이런 식으로요.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친구는 차가 지금은 없지만 그땐 있었고 저는 아예 없어요. 그래서 얘 차를 많이 얻어 탄 건 사실입니다. 맞아요. 툭하면 어디 놀러 가자며 저를 자주 태우고 돌아다녔죠. 덕분에 저도 여기저기 좋은 구경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. 근데 공짜로 탄 거 아니고 기름 당연히 반반,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다 했어요. 특히 가끔은 아예 기름 전부 다 제가 넣어주려고 했는데 뭐 자기 회사에서 지원 나오는 게 있다고 하더니 제휴 주유소에 결제 등록된 것만 쓴다며 됐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날에는 일부러 더 비싼 밥을 사곤 했었습니다. 그러다 얘가 결혼하면서 그 차를 팔고 남편 차를 같이 쓰게 됐어요. 그러니 저 역시 얻어 탈 일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. 근데 이제 와가지고 차도 없는 거지년 뭐 일부러 불러다가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그랬는데 맨날 얻어 탈 땐 언제고 자기 필요할 땐 버리고 쌩 깐다. 돈도 없고 염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꼴로 시집을 못 가고 있다 등등등 정말 죽기 살기로 저를 씹고 돌아다닌 거였어요. 이게 같은 친한 무리를 넘어 그냥 대충 친분만 있는 동창들한테도 그냥 서로 다 같이 아는 사이라면 무조건 연락해가지고 저를 씹은 거예요. 그리고 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러고 말았는데 이게 2달 넘게 거기다 욕을 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알려준 거고 저도 알게 된 거였어요. 그래서 바로 그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했죠. 너 진짜 이랬냐고. 그랬더니 그래
됐다. 너 찌질하고 염치 없는 거 맞잖아. 그래도 나는 널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네가 이럴 줄 몰랐다. 배신이라고. 지금 안 그래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빠듯한데 애 키우느라 더 힘든 거 너 뻔히 알고 있지 않냐? 등등등. 막 울분을 토하더니 뭐 자기 남편도 그랬대요. 제가 가까이 살면서 자기 안 도와주는 거 개치사한 년이라고. 진짜 미친 걸까요? 부창부수가 따로 없습니다. 저는요, 일찍부터 결혼 못할 팔자라는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 결혼할 때 축의금 그냥 제 형편되는 안에서 전혀 안 돌려받아도 괜찮은 금액으로만 했어요. 적게 냈죠. 그리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축이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얘들아. 대신 내가 나중에 정말 혹시라도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너네는 절대 축의하지 마라. 내가 한 축의를 잊어버려라. 이렇게 당부를 했고 친구들 역시 이런 저를 다 이해해 줬어요. 그런데 이 친구는 결혼할 때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. 없는 제가 봐도 그 처지가 너무 딱하더라고요. 그래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더 얹어주려고 아니 다른 친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넣었어요. 한 3배 넣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나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해줬어요. 부담 안 가지게. 여하튼 제가요 남보다 가난하고 없이 살긴 했지만 적어도 얘한테 이딴 욕을 처먹을 정도로 염치 없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황당함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. 그래도 애 키우는 게 절대 보통 일은 아니니까 또 그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그냥 더 이상 길게 말 안 하고 여기서 연 끊기로 했는데요.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 힘든 결혼을 내가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아이 역시 나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오히려 너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너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말렸던 저거든요.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지가 선택하고 저질러 놓고 기껏 최대한 열심히 도와준 친구를 씹고 돌아다닌다? 이제 더는 친구도 아니고 상종 못할 인간이 됐구나 싶어서 연 끊었는데 쉬는 날 오늘 이렇게 멍 때리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얘 결혼하는 거 더 강력하게 막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. 물론 이젠 뭐 다 쓸데없는 생각인 게 됐지만요. 잘 가라 이년아. 뒤에 조금 더 있어요. 댓글 1번. 누가 보면 쓴이가 밀어서 똥통에 빠진 줄 알겠네. 끌끌. 2번. 연 끊을 땐 끊더라도 주변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있어요. 지금 너무 지치고 우울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겠지만 이거 그냥 두면 결국 쓴이를 색안경 끼고 보게 될 겁니다. 평소 쓴이가 그냥 챙겨준 거랑 또 저체중인 사람한테 다이어트 같이 하자고 랄지 떨었던 거 등등등 이 모든 걸 다 까발리세요. 지금 당장. 댓글. 그냥 단톡방에 그 당사자 친구까지 불러놓고 이걸 링크 올린 뒤 조용히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. 3번. 쓴이가 뭐 통통하기라도 하면 내가 말도 안 하지. 저체중인 친구한테 비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? 이게 바로 염치 없으면 정수 아니냐? 최고봉. 손절은 당연한 거고 주변 지인들한테 하소연하듯이 말을 하세요. 저 미친년이 이렇게 삐쩍 마른 나한테 다이어트 하잔다. 이거 그냥 놔두면 쓰니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. 4번. 계랄지 하는 거 보니까 저 다이어트 아무래도 다단계 같은데 친구들한테 인연이 자꾸 나를 끌어들인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. 끌끌. 5번. 아이고 여기 또 한 명의 출산과 동시에 뇌를 낳아버린 거지 같은 애 엄마가 탄생했군요. 쓰니의 손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진짜 잘한 거야. 6번. 항상 뭘 먹어야 살이 빠지는지를 고민한다고? 뭐 생각하는 것부터가 아예 글러먹었구나. 아니 안 먹어야 빠지지 뭘 자꾸 처먹어. 그렇죠. 7번. 이제 알겠다. 쓰니한테 자기 돈도 내달라는 거였네.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돼지가 다 있냐 그래? 낄낄낄낄. 후기.
많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 해명하라는 조언이 많은데요. 뭐 그래도 다행인 게 같은 무리 친구들은 워낙 오래 봐온 사이라 그런지 다들 제 편이에요. 걔가 하는 말들 다 터무니없다며 아무도 안 믿습니다.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이렇게 친한 무리의 친구들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안 친한 다른 동창들한테까지도 제 욕을 한 것 같아요. 집단은 답답하니까. 그래서 여러분 조언처럼 그 다른 동창들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생각입니다. 전혀 미친년이라고. 그리고 제가 더 따지지 않고 조용히 연만 끄는 건 혹시나 얘가 뭐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서 그랬던 거였어요. 저를 막무가내로 욕하는 걸 받아줄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정신이 아픈 거라면 또 이런 아픈 사람 붙잡고 말해봤자 말이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. 포기. 그래도 얘가 결혼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뭐 나름 마음과 행동에 여유가 있던 친구였어요. 적어도 제가 보고 느끼긴 그랬습니다. 물론 제가 멍청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 걸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제가 기억하고 겪어온 그 친구의 좋은 면들이 한순간에 끝장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. 다들 정말 감사했습니다.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. 깜깜합니다. 깜깜해요. 뭐 이쓰니 말대로라면 원래는 처녀적에는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던 친구인데 살면서 거지 같은 남편 만나고 또 지도 거지 같아가지고 너무 시궁창 같은 삶을 사니까 빡빡해가지고 팍팍해가지고 성격이 변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. 어쨌든 뭐 잘 빠이빠이 했어요. 감사합니다.